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월요일 RK 뉴스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더위 관련 소식으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불볕 더위로 인해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곳곳에서 정전 사태가 발생했고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에 대한 관심은 물론 무더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에 대한 대처법 또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 조한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시작된 무더위로 인해 전기 사용량이 폭증하면서 LA 북동부 일부 지역에서는 정전 사태로 인해 주말 내내 무더위와 싸워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통해 정전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에너지 비용 절감도 이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남가주 에디슨사 측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며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So one of the things that we recommend is to set the thermostat on their air conditioning to 78 degrees. That's still pretty comfortable without using the air conditioning too much. You can also combine using fans in the house along with the air conditioning so it can feel comfortable, feel a little cooler, even when you set the temperature a little higher. 이 밖에도 그릴을 가지고 있을 경우 밖에서 요리를 할 것, 가능한 한 에어컨디셔너 사용을 줄이고 창문을 열어놓고 선풍기를 사용할 것, 백열등을 더 효율적인 LED로 대체할 것, 그리고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낮 시간에 열을 막기 위해 닫아놓거나 사용하지 않는 전자장치의 플러그를 빼놓을 것 등을 추천했습니다. 한편 무더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관심사입니다. 특히 실내외 온도차가 심할 경우 몸속에 자율신경계 교란이 일어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주의를 요구합니다. 등산이라든가 골프라든가 이런 야외 활동을 많이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직사 광선을 받기도 하고 또 이 몸의 이 피부의 온도가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이 몸에서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작용해서 이 혈압과 맥박과 이런 심지어 당의 수치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무더위로 인한 갈증 해소를 위해 냉커피나 탄산음료를 많이 마시게 되는데 오히려 몸 안에 물을 빼내는 작용을 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수영장 또는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할 때에도 많은 운동량으로 인해 탈수가 일어나게 되는데 20분 간격으로 물을 마시도록 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또한 야외 활동 시 자외선 방지를 통한 백내장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꼭 선글라스를 착용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되도록이면은 상온의 음식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지 않은 그런 것들을 드시고요. 또 물을 드시더라도 찬물을 드시더라도 조금씩 여러 회 나눠서 목 안에서 입 안에서 약간 데워서 삼키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신다면은 아마 쉽게 우리 탈수도 예방하고 또 시원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시즌,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무더위에 대처하는 건강관리법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남가주 에디슨사 헤드쿼터에서 RKTV 뉴스 조한규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들이 지난 주말 살인적 폭염 속에 빠른 속도로 번지면서 임야와 건물들을 태우고 있습니다. AP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현재 30개 이상의 크고 작은 산불이 활동 중이며 주민 8천여 명이 산불을 피해 대피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지난 8일 산타바바라 카운티에서 발생한 위디어 산불은 사흘간 건물 20채를 집어삼키고 임야 7,800에이커를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110도에 육박하는 고온 건조한 날씨에다 강풍마저 불면서 산불이 무서운 기세로 번지고 있다고 소방국은 전했습니다. 짐 해리스 로스파드레스 국립공원 소방부 책임자는 이 지역은 지난 70년간 산불이 난 적이 없어 산불 확산 속도가 훨씬 빠르다면서 불길이 잡히려면 며칠 더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산불로 주민 3,500여 명이 집을 떠나 대피했습니다. 앞서 전날에는 서클 B 렌치 야영장에서 캠핑을 하고 있던 초등학생 80여 명이 산불이 번져오자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산타바바라 카운티 북서쪽 36마일 떨어진 세인루이스 오비스포 카운티에서 발생한 알러모 산불도 걷잡을 수 없이 확산 중입니다. 이 산불은 지난 6일부터 인근 지역으로 번지면서 2만 4천여 에이커를 태웠습니다. 세크라멘토 북쪽에서는 월 산불이 발생해
인근 지역 가옥과 건물 5천여 채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역의 각 지역 소방관 5천여 명과 소방 헬기, 소방차 등이 총 출동한 상태지만 살인적 폭염에 험준한 지형 등으로 인해 산불 진화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통해 밀입국하다가 체포되는 불법 이민자들이 5월과 6월에 다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강경 이민 정책의 효과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김태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이민 정책을 내건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주춤했던 밀입국 물결이 최근 2달간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미국 멕시코 국경에서 밀입국을 시도하다가 체포된 불법 이민자들이 2월부터 4월까지는 급감하다가 5월과 6월에는 연속 급등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국경을 관할하고 있는 CBP 세관 국경보호국이 지난 7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미국 멕시코 국경에서 붙잡힌 밀입국 시도자들은 5월에는 19,962명이었고 6월에는 21,65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밀입국 체포자들은 오바마 시절의 3분의 2를 차지했던 지난 1월에는 42,500명이었다가 트럼프 취임 후인 2월에는 23,500명으로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3월에는 16,600명으로 기록적인 급감세를 보였고 4월에는 15,800명으로 1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5월에는 근 2만 명으로 4,200명, 26.6%나 급증한 것이고 6월에는 21,700명까지 늘어나 8% 더 증가한 것입니다. 6월 한 달 동안에는 특히 나홀로 국경을 넘다가 붙잡힌 아동들이 전달에 비해 31%, 가족 단위로 체포된 불법 이민자들은 무려 47%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경 순찰대와 CBP는 5월과 6월의 밀입국 체포자들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아직 절반 이하라고 강조하면서도 급감에서 급등세로 급반전된 상황에 대해 비상을 걸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장벽 설치와 대대적인 이민 단속이 예산과 인력 문제로 지연되고 있거나 비효율적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밀입국 시도를 다시 부채질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RKTV 뉴스 김태국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대선 기간 중 힐러리에 타격을 가할 정보를 갖고 있다는 러시아 여성 변호사와 만난 것으로 드러나 러시아 내통 의혹 스캔들에 빠져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러시아 내통 의혹 스캔들에서 핵심 인물로 급속히 떠올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따가운 시선 속에서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첫 회동한 후에 러시아 스캔들 탈출을 시도했으나 그의 장남이 수렁에 깊숙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아버지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권을 따낸 지 2주일 후인 지난해 6월 9일 뉴욕 트럼프타워에서 크렘린과 연결되어 있다는 러시아 여성 변호사와 30분 동안 만났습니다. 매제인 제러드 쿠슈너와 선거위원장이었던 폴 매나포트와 함께 나탈리아 베셀리스카야라는 러시아 여성 변호사와 만난 것으로 시인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주니어는 이 러시아 여성 변호사가 힐러리에 타격을 가해 아버지의 선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다는 말을 듣고 만난 것이어서 러시아 내통 의혹 스캔들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트럼프 2세가 힐러리에 타격을 가할 정보를 갖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러시아 변호사와 만났다는 것은 적어도 트럼프 선거 캠프가 당선을 위해 러시아의 도움을 받으려 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시사, 정황 증거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2세와 쿠슈너의 러시아 변호사 만남을 처음 폭로한 뉴욕타임스는 후속 보도를 통해 이들의 행동은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위해 러시아의 도움을 받으려 시도한 첫 번째 시사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러시아 스캔들의 두 갈래인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과 트럼프 선거 캠프의 내통 의혹 중에서 보다 위중한 내통 의혹의 핵심 부분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세나 쿠슈너, 나가 백악관은 선거에 도움이 될 정보를 갖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러시아 인사를 잠깐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힐러리에 타격을 가할 구체적인 정보를 듣지는 못했다면서 내통 의혹을 강력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2세는 뉴욕타임스에 있다는 보도에 따라 자꾸 말을 바꾸면서 하나하나씩 세부 내용을 실토하고 있어 로버트 밀러 특별검사의 수사와 상하원 조사의 핵심 타겟이 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제러드 쿠시너, 폴 매너포트 등 선거 캠프 핵심 인물들이 러시아 대통령의 몸통으로 지목당할 위기에 빠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아버지가 탑건이 돼 CNN을 격추하는 기발한 동영상을 올려 언론과의 전쟁에 동참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탐 크루즈를 세계적인 스타로 올려놓았던 영화 탑건 동영상을 트럼프 대통령이 CNN 로고의 제트기를 격추시키는 장면으로 편집해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이는 탑건 영화에서 탐 크루즈가 러시아기를 격추시키는 장면으로 탐 크루즈 얼굴을 아버지 얼굴로 바꾸고 러시아 비행기에 CNN 로고를 입혔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트럼프는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방송 프로그램에 말해 시대의 유행어가 됐던 You are fire를 외쳤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이 동영상에다 내가 본 것 중 최고의 작품이라는 평을 달았지만 동영상 출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잠시 후 뉴스 계속됩니다.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대와 도요타가 180도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나서서 주목됩니다. 현대차가 도매를 줄이기로 한 반면 도요타는 오히려 도매 시장에 더욱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김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차가 최근 도매 판매를 줄이는 대신 소매 판매를 늘려 수익성을 높이는 판매 전략에 돌입했습니다. 도매를 제외하면 소매 판매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도매 판매란 이른바 플릿 등으로 불리는 렌터카, 관공서, 그리고 기업 판매 등을 말합니다. 실제로 현대차와 기아차는 올해 상반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 감소한 64만 2천여 대를 판매하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플릿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판매가 각각 30%와 20% 이상 줄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플릿 판매는 그 특성상 소매 판매보다 큰 할인 혜택을 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플릿 판매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나오면 해당 모델의 중고차 값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차를 제외한 미국 내 빅3, GM, 포드, 크라이슬러 역시 올해 들어 판매 수가 계속 감소하자 렌터카 시장에 대한 덤핑 판매를 줄이는 정책으로 전환했습니다. 반면 도요타는 올해 상반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감소했다며 회사의 미래를 위해 전기차를 포함한 하이브리드 개발을 계속함과 동시에 당분간 렌터카 사업에 집중해 판매와 수익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와는 전혀 다른 전략을 취하기로 한 겁니다. 도요타가 렌터카 시장의 비중을 늘리는 것은 우선 친환경차와 자동 주행 기술의 발달로 미래 자동차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을 고려해 렌터카 시장에서 안정적 점유율을 확보해 마지노선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또 일정 수준 이상의 고용을 유지하고 기존의 공장 라인을 가동하기 위해서도 렌터카 시장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계산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현대와 도요타 어느 쪽이 맞다고 평가하기 이르지만 무조건적으로 도매 판매를 줄이는 것은 향후 기본 판매 대수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 개발 등 미래를 위한 백업 플랜이 갖춰진 후에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RKTV 뉴스 김혜정입니다. 오늘 밤부터 남가주 해안가들이 멕시코 북서부 해안가에서 북상 중인 허리케인 유진의 영향권에 들면서 높은 파도가 칠 것으로 예상돼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대는 허리케인 유진의 영향으로 오늘 밤부터 남가주 해안가를 따라 평균 4에서 6피트, 최고 7피트까지 높은 파도가 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내일과 오는 12일에는 평균 5에서 8피트 높이의 파도가 칠 것으로 전망되며 최고 10피트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기상대는 파도와 함께 해안에서 바다로 빠르게 흐르는 립커렌트, 이안류도 주의할 것을 당부함과 동시에 내일 아침 6시부터 그 다음 날 12일 오전 10시까지 높은 파도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오는 8월 21일 100여 년 만에 북미 대륙 한복판을 가로질러 지나가게 될 개기일식을 앞두고 미 전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개기일식 현상이 잘 보이는 오리곤주 세일럼을 비롯해 미주리주 캔서스시티와 세인트루이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등 숙박업소는 예약이 거의 끝났습니다. 당일 전국에서는 최소 수백만 명이 개기일식 현상을 보기 위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달이 해를 삼키는 일식은
해와 지구 사이로 달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햇빛에 손바닥을 내밀면 아래로 그림자가 생기는 것처럼 지구에 달 그림자가 들이우는 원리입니다. 이번 일식은 8월 21일 오전 9시 4분 오리곤주 링컨 비치에서 시작해 아이다호, 와이오밍, 네브래스카, 일리노이주를 거쳐 오전 1시 46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에서 끝납니다. 미국에서 개기일식 현상이 관측되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서부 해안부터 동부 해안까지 본토 전체를 스쳐 지나가는 개기일식 현상이 일어난 건 1918년 이후 99년 만의 일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창업자들이 미국 내에서 투자받아 창업하면 최대 5년 동안 사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국제 창업자 허가 프로그램 발효를 일주일 앞두고 내년 3월 중순으로 시행을 공식 연기했습니다. 더욱이 시행을 연기한 것도 최종 폐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오바마 이민 정책을 거의 전부 폐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행 막판에 제동이 걸린 창업자 프로그램은 외국인 창업자들이 미국 내에서 자격 있는 투자자들로부터 25만 달러 이상 투자받거나 10만 달러 이상 미국 정부의 그랜트를 받아 창업하면 1차에 2년 반, 2차에 2년 반 연장으로 최대 5년간 미국서 거주하며 사업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 미국인 우선을 내걸고 있기 때문에 외국 인재들의 미국 내 창업마저 가로막으려는 이민 빗장 걸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연방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오늘 지난 5월 연방하원 통과 후 2달째 연방상원에 계류 중인 트럼프 케어의 수정안을 이번 주 발의해 다음 주 중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공화당 연방상원의 2인자인 존 코닌 원내 총무는 우리는 좋은 내용의 대체 법안을 얻으려고 시도 중이라며 다음 주에 법안을 상정해 투표하도록 준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은 현재 연방상원 지도부의 수정안과 테드 크루즈 의원이 성안한 수정안 등에 대한 의회 예산국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번 주말 전에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코닌 원내 총무는 전했습니다. 지난달 22일 공화당 연방상원 지도부가 공개한 트럼프 케어 수정안은 오바마 케어에서 보장 확대에 사용되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세제 혜택과 의무 가입 조항을 폐지하는 것 등이 골자입니다. 그러나 크루즈 의원을 포함해 최소 6명 이상의 공화당 연방상원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서 7월 휴회 전 처리 계획이 무산된 바 있고 연방의회가 다시 문을 연 오늘 다시 법안 처리를 강력히 추진하고 나섰지만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지도부가 내주 연방상원에서 트럼프 케어 수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하원 통과 법안과 내용이 일부 달라져 하원 표결 절차를 다시 거쳐야 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일주일 사이 2차례나 복권에 당첨된 행운의 10대 여성이 나왔습니다. 오늘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올해 19살 로사 도밍게스는 지난달 애리조나주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샌루이스 오비스코 카운티의 한 주유소에 들려 $5 스크래치 복권을 구입했는데 그 복권이 당첨돼 55만 5,555달러를 받게 됐습니다.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도밍게스는 또 다른 주유소에서 역시 $5 스크래치 복권 티켓을 구입했고 이번에는 10만 달러 당첨금을 따냈습니다. 이로써 도밍게스는 일주일 사이에 모두 65만 5,555달러 당첨금을 받으면서 새 차를 새로 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